마지막 손님이 내린 뒤 밤 11시 45분. 버스 종점은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다. 도로 위엔 가로등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깜빡이고 정류장 근처 작은 슈퍼마켓도 문을 닫은 채 철제 셔터가 싸늘하게 내려와 있었다. 성호 58는 늘 그렇듯 버스 안을 훑어보았다. 다 내렸겠지. 마지막 손님이 내린 걸 확인하고 출발하려는 순간 백미러에 희미한 움직임이 걸렸다. 뒤쪽 세 번째 좌석. 누군가 앉아 있었다. 성호는 순간 멈칫했다. 아까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막차에는 가끔 숨어 타는 취객도 있고 까맣게 잠든 사람도 있으니 그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종점입니다. 내리셔야. 그런데 그 순간 좌석에 앉은 그녀가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고 교복 비슷한 검은 외투. 하지만 형체가 또렷하지 않다. 마치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느낌. 성호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다시 말을 건네려는 순간 버스 안 조명이 살짝, 바람도 없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때 그림자 같은 그 형체가 아주 천천히 고개만 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예 그늘로 가려진 것처럼. 성호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뭐야 도대체. 곧이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핸들을 붙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좌석은 비어 있었다. 20년 전 실종된 여고생. 다음 날 성호는 버스 차고지에서 어젯밤 일을 동료들에게 넌지시 꺼내보았다. 야, 혹시 뒤쪽 세 번째 자리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자 곁에서 담배 피던 기사 최 씨가 표정 없이 말했다. 그 자리에 가끔 앉아. 누가? 최 씨는 말을 흐렸다. 모르지. 근데 뭔가 사람 같지 않아. 딱 눈이 안 맞거든. 성호는 소름이 끼쳤다. 그날 오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류장 근처 가게 아줌마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이 버스에 여고생 같은 사람 자주 타요? 아줌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혹시 머리 길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그 아이 말하는 거예요? 성호의 손이 굳었다. 그 아이 누구예요? 20년 전에 이 동네 살던 여고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버스 타고 귀가하다가 4번 골목 근처에서 실종됐죠. 못 찾았어요. 아직도. 아줌마는 입술을 깨물며 덧붙였다. 근데 가끔 막차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애를. 4번 골목에 들어서면 사라지는 형체. 그날 밤. 성호는 더 이상 막차를 몰기 싫었지만 대체 기사도 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 11시 40분. 정류장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버스를 출발한 지 5분쯤 됐을 때 백미러 뒤에서 옷깃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또 뒤쪽 세 번째 좌석에 어제 본 그 흐릿한 형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길은 깊고 비어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버스가 어느 지점을 지나자 갑자기 형체가 흔들리듯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4번 골목에 진입하자 아예 사라졌다. 바람도 없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좌석에 남은 건 가볍게 움푹 들어간 시트뿐이었다. 성호는 더는 못 참겠다고 느꼈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버스 회사가 숨기는 기록. 성호는 팀장을 찾아갔다. 팀장님, 예전에 이 노선에서 사고 있었습니까?
팀장은 곧바로 표정을 굳혔다. 성호 씨, 그런 거 묻지 마. 실종 사건 있었다면서요. 누가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팀장의 태도가 더 불안했다. 마치 아는 걸 숨긴다는 느낌. 동료 기사 한 명이 몰래 20년 전 막차가 4번 골목 지나가다가 학생이 내린 뒤로 사라졌대. 죽은 건 아니래. 그냥 없어졌어. 성호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 이후로 막차만 되면 그 여학생이 다시 타는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며칠 뒤 그림자 승객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버스가 골목에 다다르면 흩어져 사라지는 패턴. 성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그녀의 몸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고개를 돌리며 입모양만 흐리게 보였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도 친절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허전하고 사람 같지 않았다. 좌석 밑에서 나온 오래된 쪽지. 어느 날 차고지에서 청소를 하던 성호는 그녀가 항상 앉던 좌석 아래에서 오래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종이는 노랗게 바랬고 글씨는 떨린 필체였다. 버스 기사님, 4번 골목에서 내려주세요. 성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종이엔 20년 전 실종된 여고생 주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버스가 골목을 향해 가는 순간 띵! 그림자 승객이 처음으로 벨을 눌렀다. 마지막 회차 그녀가 내리던 밤. 성호는 차마 미칠 것 같았지만 버스를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림자 승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 움직임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가볍고 사람 같지 않았다. 문 앞에서 멈춘 그녀는 잠시 성호를 바라보는 듯 하더니 고요하게 골목을 향해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뚜렷해졌다. 교복, 검은 가방, 어깨까지 내려오는 잔잔한 머릿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미세한 빛 조각처럼 천천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오래된 학생증 케이스가 떨어졌다. 그녀의 쪽지와 뒤에 타 있던 또 다른 승객 학생증 안에는 아주 새로운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바랜 종이가 아니라 누가 방금 쓴 것처럼 깨끗한 하얀 종이. 글씨는 얇고 또렷했다. 덕분에 집에 가요. 그런데 기사님, 오늘 뒤쪽에 타 있던 그 남자도 같이 내려야 해요. 성호는 숨을 멈췄다. 뒤쪽 남자? 오늘 그는 오직 그녀만 본 줄 알았다.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올려다 봤다. 버스 뒤쪽 좌석. 그림자 승객이 항상 앉던 자리 옆. 젖은 신발 자국 2개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누군가 그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었다. 버스는 텅 빈 게 아니었다. 성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를 막차에 태운 채 떠난 것이었다. 버스 안이 숨소리조차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로 성호는 절대로 막차를 다시 맞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